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치호의 이슈픽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BNTV의 한코난 한치호 수석연구원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을 돋보기처럼 샅샅이 정보를 알려드리고 지식을 높여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한치호의 이슈픽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정보나 투자에 대한 지식이 콱콱 높아지시고 그다음에 경제 상식과 경제 지식도 콱콱 네. 높아지시면 투자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아주 재밌는 비즈니스 하는 기업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너무 그 비즈니스가 재밌어가지고 네네. 야, 이거 도대체 어떤 비즈니스야? 이런 기업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거 BPL이야?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BPL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제 지식을 아시는데 요즘에는 이런 비즈니스가 앞서가고 있어. 이전 비즈니스가 있어라는 걸 아시게 되면 기업에 투자하실 때 또 다른 주식에 투자하실 때 또 다른 종목에 투자하시더라도 이런 비즈니스도 있구나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 한치호의 이슈픽 CY 조영극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들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CY의 조영득 대표입니다. 네. 네, 저희 회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저희 고객사한테 플랫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우리 조 대표님이 네. 제가 사전 미팅을 좀 할 때는 말씀을 잘하셨는데 네. 오늘 보니까 더 잘하실 것 같아. 맞아요. 더 기대됩니다. 야. 자, 그럼 이야기들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CY가 무슨 뜻이에요? 저는 아무리 맞아요. 봐도 못 알아듣겠어요. BYC는 알아 내가. BYC는 아는데 저도요. CY는 몰라. CY. 예, 뭐 회사를 왜 CY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으셨어요? 네, 이름을 좀 짧게 두자나 석자를 하고 싶었고요. 짧게 두자나 석자. 좋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 CY는 Create Your Own Ecosystem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Software as a Service, SaaS라고 표현을 하고요. SaaS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기업의 어떤 그 아날로그 방식의 그러니까 디지털이 지원되지 않는 기업의 어떤 경영 환경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시켜 드리고 이 디지털 기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Create Your Own Ecosystem라고 해서 CY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시스템, 크리에이트. 이거 참 영어 참 못하는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예, 영어 잘하시죠? 아니 그거는 자, 그럼 저희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전공, 이제 이 IT 전공 안 하신 분들은 싹쓸이는 알아도 사스가 뭔지를 좀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이 싹쓸이는 우리가 알아. 이거 하다 이거. 싹쓸이는 아는데 이 사스, 이 SAS 이거 좀 그러니까요. 어떤 기반이냐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갑자기 발음이 저도 안 좋은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이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특히 라떼 세대들은 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걸 좀 쉽게 좀 한번 말씀을 좀 풀어주시면 네.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자, SAP 기반의 ERP, SaaS 이거 좀 쉽게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이제 지금 가장 화두가 됐던 산업 영역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라는 용어는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네. 전문 회사 한번 대표님 나오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클라우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를 저희가 렌탈에 쓰는 방식인 거죠. 매달 얼마씩 돈을 내고 저희가 우유나 신문을 받아 먹듯이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구독으로 이제 매달 내는 그런 사업 모델을 클라우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소유를 하지 않고 매달 얼마씩 내면 쓸 수 있는 그 이제 소프트웨어 렌탈에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SaaS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노트북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죠? 무슨 프로그램 깔았어. 한글 네.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그걸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사서 까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00원씩 내고 내가 이거 쓸 수 있게끔 한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게
너무 쉽다. 되게 효율적이다. 뭐 너무 쉽다, 네, 그죠? 맞아, 너무 맞아. 쉽다, 이거 너무 쉬워. 우리가 그 기업에서 전산 그러니까 IT 프로그램을 뭐 여러 가지를 사잖아요. 뭐 DB 프로그램도 사고 뭐 맞아. DB SQL 되게 뭐 많이 이런 거 사요. 네. 그걸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매달 일정 부분 일정 사용료를 내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게 사스라는 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되게 효율적이네요. 이렇게 쉬운 거를 더럽게 어렵게들 말씀들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쉽게 정말 쉽죠. 이거 금방 알아두셨잖아요. 아, 사스는 진짜. 앞으로 맞아요. 프로그램을 매달 구독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머릿속에 속속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ERP는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맞아요. ERP가 뭐죠? ERP도 좀 모르시는 분 많아요. 네. ERP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 그래서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경영학 쪽 산업과학에서 주로 다루는 이제 학문이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그 대기업을 비롯해서 쭉 이제 확산이 되었고요. 지금은 거의 국내 웬만한 기업들은 ERP를 다 쓰고 있고 이제 글로벌하게는 SAP라고 하는 그 독일 소프트웨어가 제일 넘버 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SAP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도전, 영림원, 이제 우리 그렇네. LKC, 경리나라 이런 광고 많이 해요. 기업들,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들이 이제 ERP를 하시는 이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ERP라는 건 전자적 관리.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로 광고 많이 하는 걸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맞아요. 이해가 되는데 SAP라는 회사 독일 회사입니까? 네네네. 오, 몰랐네요. 왜 이렇게 SAP가 뭐의 약자예요? 그럼? 아 이게 뭐 시스템 뭐 어떻게 하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한 22년 했더니 진짜. 까먹었습니다. 아, 선배님도 혼날 것 같은데 이거. 대표님의 선배님들 보고 계시면 안 되는데 대표님의 가 아픈 것을 제가 팍팍 찔러봤습니다. 네네네네. 예. 독일의 SAP의 회사에서 만든 ERP를 기본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다.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다죠. 네.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기업들은 어디예요? 생각나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이 쓴다 보시면 됩니다. 삼성, LG, SK 뭐 공공기관은 뭐 조폐봉사부터 해서 웬만한 기관들 다 쓰고 있고요. 한 5천여 개 기업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궁금증 발동. 네네네. 우리 그 중국에서 말이죠. 미국에서 중국 화웨이 걸 못 쓰게 하면서 맞아요. 화웨이 그 쓰면 거기에 무슨 뭐 칩을 심어놔가지고 정보가 중국에서 다 갖고 간다 그래서 못 쓰게 하잖아요. 네, 네. 그 독일 ERP 쓰면 독일 애들이 우리 거 정보 다 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굳이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독일계 소프트웨어 그럼 저희는 윈도우즈 안 씁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이건 그렇지. 어쩔 수 없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이 어떤 그 디지털 기반 업무를 하려면 뭐 우리 스마트 모빌 혹은 이제 노트북을 그렇죠.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기업이 회사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는 ERP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SAP는 그냥 독일계 소프트웨어이긴 합니다만 그냥 기업은 누구나 써야 되는 일반 그런 다 쓰고 있다. 네네, 그런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될 것 그런 같습니다. 말씀이시죠. 갑자기 제가 궁금증이 발동해서 대표님을 좀 곤란하게 잠깐 만들어봤는데 또 선배님 이렇게 혼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또 이제 풀어 나가는 이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이거를 기반으로 그 자체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 기업의 그 디지털화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럼 네네. 이 자체 플랫폼이 뭐예요? 일단 조금 SAP를 먼저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신입사원 때 이제 SAP를 접하면서 한 15년 이상을 이제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의 ERP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게 아닌 느낌? 오래 해왔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독일계 소프트웨어고.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자체 뭔가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존이라든지 우리나라의 ERP 기업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죠. 저는 이제 그 기업들하고 다른 쪽을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ERP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SaaS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잘 만들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도 5월부터 한 달 동안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으면서 한 달 정도를 제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뭐 서비스나우라는 기업도 가보고 해서 그때 이제 나는 앞으로 이 스마트 모빌 핸드폰에다가 경영 관리를 다 담아야겠다. 그래서 나의 비즈니스 현재를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래서 이름을 비즈니스나우라고 브랜딩을 해서 2015년 그 6월 달에 그 브랜드를 만들고 이제 이후에 창업해서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네, 그 플랫폼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갑자기 여기서 또 궁금증 발동. 오늘은 궁금증 발동이 많아요. 그 실리콘밸리 한 달 네. 가셨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가서 다른 기업들에게 방문하면 이렇게 웰컴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그 SAP라고 하는 글로벌 서브를 하다 보니까 그 실리콘밸리 쪽에는 SAP, 뭐 세일즈포스닷컴,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다 모여 계십니다. 당연히 구글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을 좀 이렇게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선배님들 통해서 이제 좋은 그 기업들을 만나게 됐고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서비스 나우가 되게 스타트업이었어요. 스타트업이었는데 거대한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성장하는 그때쯤에 갔는데 그래서 거기는 ITSM이라 그래서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 모델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핸드폰으로 비즈니스 현재를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인맥으로 가신 거네. 네, 참 이거 좀 무서운 얘기가 인맥이 제일 중요한 것 예, 같습니다. 그럼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하죠.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네. 사람입니다. 인력도 중요하고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그죠. 거거든요. 네. 특히 제가 저 사회적 경제 컨설팅 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사회적 경제는 연대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다만 카르텔을 형성하지만 말아라. 아하. 이걸 꼭 강조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자 봅시다. 그러면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 지금 사업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네. CY가 무슨 뜻인지도 알았고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안양진흥회 회장도 하고 계시고 뭐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그 아까 저 처음부터 저 IT 쪽에 일하셨잖아요. 그럼 네, 네, IT 네. 전공자세요? 저는 학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아, 산업공학과. 네, 네, 네. 아, IT 하시는 분이 다 IT 전공은 아닙니다. 컴퓨터공학과 간다고 IT를 하는 건 아니라 네. 뭐 산업공학 하신 분도 계시고 지난번에 사학과 출신 그쵸. 대표님 나오셨기 때문에 인문학도 이제는 되셨고. 인문학 기반에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뭐 전기대학은 법대 떨어져서 후기대로 산업공학 갔습니다. 그건 궁금하지 않아요. 그건 궁금하지 않고.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이게 지금 뷰티 관련된 그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뷰티 관련된 이 코스 247 이게 뷰티 관련 뷰티 기업 플랫폼? 네, 그렇습니다. 왜 247이에요? 나는 코스는 네. 코스메틱 좀 대충 알겠는데 네, 247은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구글에 치시면 코스 이사를 치시면 뭐 마이너스 얼마 나오더라고요. 네. 코사인으로. 네. 컷사인. 네, 코스메틱의 24시간 아. 7days에서 24시간 동안 매주 근데 항상 화장품을 고민하는 그런 회사, 그런 플랫폼이다. 24시간 그래서 7일 일주일 코스 내내 뭐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뜻이네. 네. 그럼 247. 근데 그 360으로 하면 더 맞을 것 그래서 같은데. 얼마 전에 디딤 365 대표님이랑 미팅을 했는데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365. 왜 365 하셨냐고 제가 물어봤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사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제가 이 비즈니스를 그 소개받으면서 이제 깜짝 놀란 게 네. 뷰티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플랫폼이란 말이죠. 네. 그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일단은 비즈니스 나우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스 저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구독 방식의 뭔가 저희도 이제 수익원을 만들고 싶었는데 비즈니스 나우라는 플랫폼은 이제 저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 회원사의 제품들을 다 이제 입점을 시켜서 그분들의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구독 방식으로 세일즈 리셀 해드리는 게 저희 어떤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자체 소프트웨어 없이 다른 기업의 소프트웨어만 저희가 구독으로 판매한다면 이분들은 저희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1층에 백화점은 지었는데 이제 입점하는 기업들이 다 계실 텐데 네. 저희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 백화점 1층은 언제나 뷰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뷰티를 생각해냈고 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코스 자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화장품에 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백화점 가보니까 1층에 화장품이 있더라. 사스 백화점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 사스 백화점을 만들고 싶었다. 아하. 그럼 거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될까요, 저희가? 네, 그걸 그래서 이제 사스 백화점 너 만들어 중에서? 봤니란 말을 예. 너는 만들어 봤니 이런 말 하실까 봐 예. 만들려고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이게 더 커져 버리는 겁니다. 아. 아.
오히려 이쪽으로 더 많이 관심 가지시고 백화점 관심 없으시고 백화점 관심 없으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다 이거죠. 네. 백화점에 네. 관심이 없고 이게 네. 관심이 있는데 뷰티샵만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프로세스로 이게 진행이 돼요? 일단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컨설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특히 제약사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기업들, 화학 기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부터 중견 기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뷰티 기업들이 이제 그 ERP라든지 구축하다 보니 그 노하우가 있다 보니 우리나라의 탑티어 기업들은 다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화장품 기업들, 뭐 예. 제약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은 그런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다 ERP나 전자 시스템을 깔아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화장품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3만 개 넘습니다. 3만 개요? 네. 화장품 3만 개가 많이 쓰시는 넘습니다. 여성분들 그럴 것 여성 같아요. 입장에서 그럴 이거 것 같아요. 3만 개나 돼요? 신제품도 진짜 많고 요새 보면은 정말 진짜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래서 3만 개나 된단 근데 말이에요. 뭐 K 컨텐츠가 워낙 지금 강세기 때문에 또 거기에 더 늘어나고 KBT까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 화장품 산업 쪽이 디지털 기반이 너무 약한 거죠. 근데 저희가 딱 말씀드렸다시피 사스 플랫폼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만든 회사인데 그렇다면 화장품 산업이 우리한테 가장 맞겠다. 일단 이 산업의 디지털 역량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저희가 예전에 했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뭐 SCM, 뭐 PLM 같은 이제 기업 관련된 컨설팅 했던 경험들 가지고 이제 우리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고요. 특이한 거는 짧게 설명을 드리는 예.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바이어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온라인 기반으로 한국에 있는 브랜드사, 제조회사, 뭐 원료, 용기, 포장 같은 화장품 기업들과 온라인 기반으로 업무를 협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저희의 지금 경쟁력입니다. 직접 그래? 오지 않고도. 직접 오지 않고 업무를 협업한다. 코로나 시즌에 좀 더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렇지. 코로나 때. 네, 하필이면 코로나 이후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이 서비스가 나와서 사실은 비대면 관련된 사업에 좀 참여도 못했고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쉬웠는데 어.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런 베트남 이런 이제 글로벌 쪽에서 이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제품을 이제 오다를 줬는데 네. 뭐 이메일이 몇십 통 오고 맨날 엑셀로만 서로 소통하다 보니까 저희 플랫폼 쓰시면서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아무래도 해외 바이오는 한국에 오지는 못하고 근데 계속 뭔가는 모니터링 하고 싶은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디지털 기반 업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아하실 것 같네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려고 그래. 제가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씀인 거죠. 과거에는 해외에 있는 기업들과 예를 들어서 화장품 용기를 산다 그러면 용기 회사에다가 이메일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메일로 해서 뭐 답변을 또 듣고 또 현재 진행 상황도 물어보기도 하고 뭐 가격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왔다 갔다 이메일 이런 걸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이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확인이 되고 뭐 이렇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플랫폼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길래 이렇게 편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뭐 이게 그 화장품 산업에서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화장품의 그 제품 수명 주기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를 뭐 P&G라든지 우리나라의 이제 A사 뭐 그 큰 기업들은 구축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화장품 수명 주기? 네, 화장품의 이제 제품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도입을 하셨는데 진짜 거대한 기업들만 도입하시는 거죠. 1,000억씩 투자해서. 그럼 그게 네. 유통기한이랑 또 다른 개념인 거죠?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한 기업들은 예를 들면 뭐 중국에 있는 법인에 있는 우리 연구소에서 중국 사람들에 맞는 화장품을 뭔가 이제 기획을 해서 만들면은 이제 만드는 과정을 이제 시스템 베이스로 다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본사랑.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상품 기획하고 만드는 전체 과정이 시스템으로 다 공유가 됩니다. 수천 명이 그런 함께 보는 거죠. 그 시스템 네네네. 수천 명을.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중소기업은 뭐 5명, 10명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 많으신데 그리고 이제 이게 쪼개져 있거든요. 원료는 따로, 용기는 따로, 포장은 따로 이렇게 맞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뭐 몇천억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분들한테 월 얼마만 내면 구독으로 우리 이 시스템을 가지고 글로벌 바이어랑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야지 우리 화장품 생태계 강해지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플랫폼 쪽으로 집중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다양한 바이어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하. 와.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야. 화장품을 위해서 3만 개나 되는 이 아니 쓰시잖아요 화장품. 저는 안 써요. 저는 여기 분장실에서 발라주는 거 이게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 화장품 기업들 K 뷰티 이 강점이 있잖아요. 사실은 중국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들 안 하도 그렇지 중국 분들 오시거나 일본 분들 지금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 오시면 뭐 팩 이런 거 막 몇백 개씩 사가고 막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요즘에 최근에 제가 명동 어제도 말씀드렸죠. 가보니까 외국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고 계셔서 뭐 이런 거 좋긴 한데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네.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이런 그 우리나라 K-뷰티, 뭐 K-팝 뭐 이런 식으로 K-아트, 뭐 K-클래식까지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특유의 이런 산업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K-뷰티 산업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플랫폼을 하시니까 IT 측면에서 디지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좀 보시면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게 이제 산자부 쪽하고 중기부 쪽이 주로 이제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화장품 쪽이 전체적인 어떤 그 스케일, 그러니까 매출 뭐 이 구조는 되게 작습니다. 근데 이제 취업이라든지 어떤 우리 국민의 그 효과는 되게 큰 산업이거든요. 취업. 네, 뭐 취업, 창업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종사를 하고 있어요. 네. 아시는 분 좀 체크해 보시면 웬만한 친구분 중에 누군가는 아마 화장품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만큼 많이 이 산업에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효율적으로 뭔가 정부가 이분들한테 지원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소공인 상인에 대한 지원하는 서비스나 이제 뭐 스마트 서비스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제조하는 공장이 우리나라 화장품 공장이 한 5천 개 정도 되는데 5천 개 정도 제조 기업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근데 사실 또 스마트 팩토리를 주려 그러면은 또 이 기업들이 또 그 레벨이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스마트 팩토리 천개 그래서 말이 쉽지 그게 한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혜택을 많이 가져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서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게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런 이제 핵심 국가 산업 같은 경우에는 R&D라든지 이런 지원이 되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대기업을 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에 있는 1차 밴드들을 끌어올리고 2차 밴드를 끌어올리면 되는데 딱 그 SCM망에 있는 기업들 끌어주면 되는데 화장품은 생각해 보시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기업에 밀어준다기보다는 저희 중소기업들이 좀 더 많이 커져야 되거든요. 큰 기업 몇 개에 너무 많이 편중되는 것보다는 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생태계 자체가 조금 더 건전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의 정책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큰일하고 계신 거네. 내가 지금 국가와 민족을 위한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그 여기 뭐 제가 보니까 이게 코스 247 말고 또 이게 또 뭐죠? 네. 이거 저 뭐 구독하는 그 개인들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구독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셀럽 이사치를 말씀하시는 셀럽. 아, 저 익숙치 않아갖고 화장품 용어.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셀럽 이사칠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서비스인데 크게 보시면 저희는 코스 247 메이크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어와 브랜드 회사가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협업할 수 있는 서비스 B2B 서비스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 입장에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디지털 기반을 제공해드려야 우리 중소기업도 그렇죠. 해외 바이어랑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상당히 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좀 적은 비용으로 쓰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럽 리서치는 보시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3만 개 기업이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는 뭐 홈쇼핑에서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홈쇼핑은 수수료 많이 줘야 돼. 너무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영상을 통해서 자사의 제품을 알리고 판매하고 싶지만 이 많은 중소기업이 그 영상을 만들고 판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저희가 알리바바라든지 라자다나 쇼피어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에다가 입점시켜드리고 이제 세일즈의 어떤 그 유통을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일단 소극적으로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예 직접 팔아드리자라는 컨셉을 해서 저희 회원사의 제품을 저희 쇼핑 호스트들이 팔아드리는 걸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상을 만들어드리고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를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거의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무상으로 해줘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면 화장품 기업들이
그 글로벌하게 이 플랫폼에서 만나서 서로 간에 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디지털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개인들이 좀 이렇게 이 중소기업, 소기업들 것도 살 수 있고 분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만든 게 이커머스까지. 셀럽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맞아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거 한 가지. 화장품 다 찍어보고 사잖아. 아, 발라보고 사실 테스트해보고. 나는 화장품 사본 적이 없는데 이게 우리 딸내미 화장품 살 때 따라가 보면 이렇게 이 립스틱 살 때도 보면 해보고. 여기다 이렇게 이 찍어보라고 그러고 막 해서 이렇게 테스트 다 색깔 해보죠. 보고 여기 기도 다 하고 그어보고요. 예, 그리고 뭐 부작용 나나 안 나나 뭐 이게 색깔이 맞나 안 뭐 맞나 뷰티 이런 데도 그런 거 발라보고. 해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는 플랫폼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뷰티 테크 기업들이 그런 거를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뭐 메타버스 기반의 그런 것들을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그 체험까지 가기 전 단계가 일단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명한 브랜드나 이제 어떤 그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이 아니면 자사의 브랜드 제품을 갖다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노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 영업 역량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이번 달에 지금 100회 정도의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100회 라이브 커머스 하는데 우리 문정원 회장님 잘 들으세요. 네. 라이브 네. 커머스 관심 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11월, 12월에서 이제 거의 매달 200회 이상씩 하고요. 내년 1월부터는 아예 제가 1000회씩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 화장품 중소 화장품 기업의 제품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영상 기반으로 노출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요즘에 MZ 세대는 영상을 그렇죠. 중요하게 그쵸. 생각하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디오 세대. 네, 그래서 MZ 세대를 바라보고 영상 베이스로 지금 일단 계속 저희가 이제 회원사의 제품을 계속 만들어 드리고 찍어내는 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부터는 저희가 베트남 법인이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도 이제 베트남어 중심으로 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할 거고요. 계속 글로벌하게 이제 저희 회원사의 제품을 이제 다국어로 이제 알릴 수 있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를 계속 이제 확장을 해서 키워 나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그래서 좀 등치도 생기고 이제 뭔가 좀 자금력도 투자도 받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많은 바이어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체험도 해보시고 이제 구매도 하시고 이렇게 바이어랑 서로 매칭해서 이제 물건을 상시에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아, B2B뿐만 아니라 B2C도 돼 있고 뭐 그런 거네요. 네. 그죠. 결국에는 B2C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내는, 저희 맞아요. 대표님들은 저희 현사 대표님들은 무조건 돈을 버셔야 되거든요. 아, 제가 이거 좀 사식머린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남성 화장품 하실 때 저 좀 불러주세요. 네, 라이브 커머스 제가 잘하실 것 같아요. MC 한번 할 거 아, 네. 잘할 것 같죠? 특별히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그때는 밖에서 한번 해보시죠.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보여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번에 사실은 11월 7일, 8일 실리콘밸리 가신대요. 또 가신대요. 오. 왜 갑니까? 비싼데. 무슨 일이죠? 투자 받으러 갑니다. 투자 받으러. 잠깐만, 여기서 투자 받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회사 창업하신 이후로 투자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네, 아직 한 번 안 받았습니다. 아, 대단하시다. 근데 이번에 투자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잠깐 그 기획팀장님한테 말씀 듣기로는 뭐 정부에서 지원해서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긴 했는데. 네, 이번에 각 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다음에 코트라랑 이제 같이 해서 이제 K 글로벌 실리콘밸리라 그래서 이번에 한 30개 정도 기업이 선정이 돼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에 가서 미국에 있는 투자자 이렇게 혹은 이제 파트너 이런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통신부에서 이런 그 기업들을 코트라하고 이제 그 서치를 해서 거기에 네. 선발된 기업 30개를 지금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가서 미국 기업 투자자들한테 IR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선을 IR, 보이고 하는 맞아, 그런 거에 가시는 거네요. 아니 근데 30개에 지금 드셨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선정이 감사하게도 돼서. 네, 그게 네, 저희한테는 되게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칭찬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PPL로 들릴 수 있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칭찬하지 않겠는데. 자, 그러면 제가 부탁을 좀 한 가지 드릴게. 네. 그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실리콘밸리를 좀 취재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저희가 취재진이 따라가면 다행이겠지만 못 따라가게 되면 또 대표님이 좀 가셔서 좀 잘 좀 촬영도 좀 해갖고 오시고 셀카 오셔가지고 카메라로. 이때 30개 기업을 대표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우리 코트라 즉 과기부를 좀 대표하신다는 걸 가셔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좀 한번 또 소개해 주실 수 있죠?
또 나와주실 거죠? 또 대답하세요. 그래야죠. 예, 됐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11월 한 중순 하순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가서 IR하는 그런 상황을 야. 좀 자세히 설명도 듣고 사진이나 이렇게 화면으로도 좀 보실 수 있는 또 그런 멋있을 것 기회가 좀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이런 기업들이 가면 예상입니다만 제가 사실은 이거 과기정통부 사무관이면 과장이 아니면 코트 부장님 정도 모셔갖고 이제 말씀 여쭤봐야 되지만 우리 대표님이 이제 대표시니까 대표로 이제 말씀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계세요. 물론 노력을 하시죠. 노력 안 하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노력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런 데 초대받은 게 처음이어서 그리고 좀 저희가 이제 뷰티 플랫폼을 좀 아무래도 이렇게 더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뷰티 선지 아세요, 많이? 그러니까 지금 나도 화장품 회사인 줄 알았어요, 사실 솔직히. 근데 저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다들 그리 아셔가지고 네. 그래서 가기부가 불려줘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 좋네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뭐 가늠은 안 됩니다만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이 비즈니스 나우라고 하는 저희 브랜드 사스 플랫폼 하겠다라고 제가 결심했던 곳이 실리콘밸리였고 이름을 지은 데가 요세미티 공원이었던 것 같아요. 요세미티 요세미티. 공원 정상에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던 게 딱 7년 전이었는데 다시 이제 실리콘밸리에 가서 저희가 만든 플랫폼을 가지고 소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지금 이제 많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플리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플리토요. 기술 특례 상장하는 회사인데 여기는 그 여러 명이 번역에 참가하는 그런 그 회사인데 이 플리토 대표가 KBS에서 그 창업 경진대회를 나와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이분이 그 창업하기 전에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출장을 가가지고 여기서 내가 창업하리라고 했는데 3년 뒤에 이스라엘에서 하는 창업 경진대회에 가서 1등을 해갖고 또 그 플리토 그 통곡의 벽에 가서 나 이제 창업했어라고 했다라고 그 말씀했던 그 강연을 제가 세바시 강연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 대표님도 아마 이런 꿈을 갖고 계시니까 좀 잘 될 거라는 좀 생각이 좀 얼마나 들어갑니다.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것도 제가 또 여쭤봐야지. 아주 특이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네네. 비즈니스를 쭉 찾다 보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의 이 디지털화를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다는데 그런 비즈니스 어떤 비즈니스예요? 난 진짜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저런 비즈니스 있구나라고 좀 생각하실 것 같아서 사실 지금 너무 궁금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나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만든 게 이제 코스 247이라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만든 거는 비즈니스 나우의 이제 앱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타트업 CXO를 위한 어떤 서비스인데요. 잠깐만 스타트업 CXO요? 네. CXO. 네. 스타트업의 뭐 CEO, CFO, 이제 COO처럼 아무래도 이제 초기 창업한 임원들이 회사를 운영해 나갈 때 좀 이제 어떤 그 전문적인 어떤 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라는 거를 이제 저도 한 7년 가까이 회사를 운영을 해보니까 1년 차이는 뭐가 필요하고 2년 차이는 또 뭐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뭐 벤처기업도 등록하고 뭐 기업 부설 연구소 세팅하고 이런 해왔던 것들을 좀 이제 잘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좀 이제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그 비즈니스 나우라고 하는 그 앱 서비스 안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구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운영하다 보면은 뭐 심지어 뭐 팩스부터 해서 그렇죠. 이제 뭐 공기청정기 뭐 예, 많은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매월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매월 나가는 비용들을 이제 저희 비즈니스 앱 서비스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런 또 이제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또 이제 구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파트너를 또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들을 본인이 창업해서 경험해 보시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 애로사항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창업자들 위해서 이제 서비스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참 제가 그 특이해서 사실은 이런 서비스 하는 게 쉽지가 않는데 맞아요.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리콘밸리 가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 화장품 산업 좀 어때요? 지금 보시기에. 저는 코스 247을 이제 한 4년 가까이를 제가 이제 그 하면서 여러 기업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이제 뭐 작은 여러 협단체 활동 13군데를 하고 있어요. 13군데? 네. 그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일들은 다 대기업 중심이었고 실제로 제가 컨설팅 하거나 할 때는 다
글로벌 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플랫폼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오히려 더 많은 그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이 모여 있는 협회라든지 이런 대표님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한 6년 가까이를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 산업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화장품 관련된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된 그 계기는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만 개 넘는 거대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디지털 기반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그 너무 약한 디지털 기반을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제 코스2477이라는 플랫폼에 이제 좀 많이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저희 목표는 작년에 우리 한국 화장품 시장이 한 그 수출로 보시면 한 10조 정도 됐습니다. 10조. 네. 올해는 오히려 더 줄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임팩트도 있었고 물론 이제 미국이나 다른 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쪽이 좋아지고 있는데 10조 정도는 안 되겠다. 저희 플랫폼이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어떻게 많이 알려드려서 이제 이 10조가 아니라 우리 한국 화장품 수출 시장이 뭐 20조, 50조, 100조 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기반의 어떤 그 화장품 생태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아, 예. 오늘 대표님 아주 그 목표와 각오를 잘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또 한 가지 약속받은 게 있죠. 뭐죠? 실리콘밸리 가셔서 셀카를 찍어 오시고 제대로 좀 촬영도 좀 해오시고 네. 그 여러 가지 좀 그 부탁을 좀 드리고 또 나오셔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디어 실리콘밸리에 갔더니 우리나라 30개에 뽑혀서 간 기업들이 이렇게 예. 좀 활력 이제. IR을 했고 이런 성과가 좀 있었다라는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네.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는 걸 맞아요.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치호의 이슈픽은요. CY의 조영극 대표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감 직시 출발 코인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